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경수를 복권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경수가 이슈가 되는 동안 김경수 하나 내주고 보수의 조윤선, 원세훈, 형기환 해가지고 그 보수의 인사들을 대거 사면 복권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복귀로 인해서 비명계, 친노 친문이 뭉쳐서 이재명과 맞짱 뜰 수 있는 민주당 분열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겠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한동훈이 그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 자, 사면이 아닙니다. 복권, 그러니까 김경수는 형을 살 만큼 살았고 지금 나와 있고 영국 가 있죠. 그리고 복권만 하는 건데 복권을 반대한다.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제 복권이 되게 되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과의 1대1 구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한동훈은 8월 12일까지는 쉬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굳이 처음에 당에서 나왔던 입장이라 그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협치 내지는 갈등 해소를 얘기했던 당에서 어제 오후에 입장이 살짝 바뀌었고 오늘 한동훈이 반대다. 그 이유가 당 게시판 등에 반대가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이 왜 그 얘기를 하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도 법무장관 시절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그냥 실무 작업을 할 뿐이다. 법무부는 실무 작업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이 저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제 환영한다라고 얘기했던 곽규택 수석 대변인 사표 낼 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김종민 변호사, 정치검사인 한동훈이 무슨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 찬성,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성이 먼저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순서대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한동훈의 김경수 복권 반대 주장에 대해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복절 특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경수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는데요.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8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동훈은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에 꽂혔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쭉 보면요, 조정훈 공격, 또 홍준표 공격, 오세훈 공격, 이게 쭉 보면은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것 같은. 근데 전 개인적으로 김경수가 다음번에 대통령 제대로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그런데도 쌍만 있으면 다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 그럼 여론조성팀 만약에 진실로 밝혀지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그때 가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겠죠. 자발적인 일이었다. 자, 본인이 혜택은 다 받고 자발적인 일이었다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5개월 먼저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에서 자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은 복권은 되지 않아서 정치활동은 할 수 없었고 다음번 대선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전용욱 전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죽을 듯하는 한심, 김경수 복권 파장이 큽니다. 광복절 복권 뉴스가 뜨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곽규택 대변인은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곽규택 대변인은 여야가 협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대변인 논평은 당대표와 상의한 후 냅니다. 그죠? 당대표와 상의한 후 입장을 내놓죠. 대변인이라는 게 당의 입장을 내놓는 거니까요. 만에 하나 곽규택 대변인이 그냥 냈다? 그렇다면은 상의하지 않아도 될 당연사안이라는 게 됩니다. 자, 곽규택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대변인이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훈이 2022년 7월 26일에 법무장관 당시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죠. 자, 기준이나 방향을 내가 말하는 거 부적절하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전 일찍 한동훈이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곽규택 대변인은 사표 낼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복권 반대 댓글이 쫙 달립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하던 대로 당 게시판으로 달려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이슈 선점을 하고 있는데 윤통이 김경수 복권으로 찬물 끼었네. 제가 참 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한동훈 지지하는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거부권 등으로 민주당과 싸우고 한동훈이 민생행보로 인기를 얻으면 된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은 정부는 오히려 그 여야 공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 통과는 민주당이 시켜주는 거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민주당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싸움은 국민의힘이 싸워야 되죠. 그걸 거꾸로 하자라는 겁니다. 인기 얻을 거 좋은 거는 한동훈한테 몰아주고 표 뺏길 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겠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기 대선 원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참 이런 거예요. 한동훈 견제용이다? 자, 당무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강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한동훈은 당무 개입 못하게 그 난리를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난리를 쳤으면서 본인은 용산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법이 중요하다면 일관되게 일찌감치 김경수 복권 반대를 즉각적으로 외쳤어야 됩니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때 여론조성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죠. 만약에 나를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특검 수사하면은 성실히 협력하겠다. 자, 한동훈 지지자들 이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을 혐오, 증오하면서 임기 단축이나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외치는 이들과의 관계, 그 뿌리는 같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전용욱 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민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이죠. 자, 사면복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김경수에 대한 복권의 문제점도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동훈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문제라면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
국정농단 사건은 법치주의 파괴의 일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한마디 사과나 책임 있는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주임검사 한동훈은 무슨 자격으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고 대권까지 꿈꾼다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 검찰을 도구로 이용한 정치검사, 이 정치검사 출신의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은 듣기 거북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도 정치검사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라고 김종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무죄가 나왔어요. 그죠? 이재용 회장 사건,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대부분이 다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던 국정농단 사건, 법치주의의 파괴의 일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주임검사 한동훈은 사과했습니까? 사과하지도 않는 한동훈이 무슨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정치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날뛰는 것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다 큰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데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댓글이 뭐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운운하면서 특정 커뮤니티, 특정 여론조사에 집착하는 자들. 자, 우리는요 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여론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보수의 가치 우리는 지키고 그걸 중심으로 갖고서는 보수의 가치를 갈고 닦아가지고 중도, 좌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좌클릭을 해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냥 원래부터 좌파를 선택하겠죠. 자, 정치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큰 도움이 돼요.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